제 나이 27살, 남친 나이는 33살입니다. 교제 기간은 2년이고 올해 11월에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파혼하자 이야기했는데 전 남친은 저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이 남자 스펙이 꽤 좋아요. 집도 괜찮게 살고 좋은 학교 나와 다니는 회사도 괜찮습니다. 얼굴은 사실 그냥 그런데 언변이 좋아 인기도 꽤 많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항상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서비스업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너무 막대한다고 해야 할까요? 음식점에서 서빙하시는 분들 부를 때나 반찬을 더 주시거나 그럴 때 듣는 제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심지어 제가 부르거나 부탁하는 걸 들으면 뭘 그렇게 굽신대냐고까지 합니다. 저요? 그냥 평범하게 말합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반찬 조금 더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백화점에 같이 갔는데 문 열어주시는 분이 인사하시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며 살짝 인사했는데 왜 인사하냐고 무안을 주더군요.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런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니 그거에 우리가 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말을 항상 합니다. 아니, 친절하게 좋은 말 하는 게 꼭 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엊그저께 일입니다. 저녁 먹고 차를 타고 저희 집에 바래다 주는데 동네에서 파지랑 캔 같은 거 주워서 생활하시는 할머니 리어커와 차가 부딪혀 긁혔습니다. 꽤 길게 긁혔더라고요. 화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먼저 할머니 안 다치셨냐고 그거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변상할 거냐고 큰소리 내는 남친을 보니 뭐 정말 저런 게 있나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미안해요. 계속 이러시고 부다 못해서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냐고 몸 아프시면 연락 달라고 제 명함 드리고 남친 등 떠밀고 그만해라. 수리비용 얼마 나오는지 견적 받아오면 우리 집 데려다 주다 생긴 일이니까 내가 부담하겠다고 그러고 화내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일들이 이어지면서 도저히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 그런 마인드를 도저히 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겠다고요. 어제 너무 당황했고 그렇게 사람에게 막대하는 오빠가 무섭기도 하다. 나중에 나한테 안 그럴 일 없다고 보장도 못하겠고 내 자식이 오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게 더 무섭다고 결혼을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저보고 미쳤대요. 네가 호구처럼 사는 거라 생각 못하냐 그러면서 갑자기 구정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선물이 많이 들어와요. 저도 회사 다니고 오빠랑 새언니도 회사를 다니니 기름이라던가 비누 이런 세트 선물들이 겹치는 게 많이 들어옵니다. 다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선물들을 따로 챙겨서 어머니가 동네에서 파지 줍는 할머니나 환경미화원분들을 드리곤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니 자기는 그 짓거리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정이 떨어져서 파혼하자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이상하대요. 생각이 짧다고.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이 살아온 건데 저보고 제멋대로 판단하는 거랍니다. 제 행동이나 제 생각이 짧은 거일 수도 있다며 후회하기 전에 다시 잘 이야기하라는데 그 말도 맞겠죠.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생각의 방향이 다른데 결혼해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만큼 그동안 제가 정이 떨어진 건지 제가 생각이 짧은 건가요? 아직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는데 카톡 오는 거 보니 저한테 어린 생각으로 어리게 행동하지 말라고 오는데 제가 그렇게 짧고 어린 생각인 건가요? 추가입니다. 어제 친구들이랑 술 먹고 일어나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확인차 들어왔는데 댓글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확 차려지는 기분이네요. 우선 많은 조언과 칭찬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인성이 그렇게 바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욱한 마음에 글을 썼더니 너무 제가 칭찬받게 쓴 것 같은데 그냥 딱 평범한 그 나이에 그런 사람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분도 계시고 조금은 공감이 안 가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만나고 2년간 사귀면서 몰랐느냐라는 질문이 많으시던데 학교 선배의 친구 무리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었던 거죠. 우연히 술자리에 갔다가 인사만 드렸었는데 제 어느 부분을 좋게 봐주신 건진 모르겠지만 제 선배에게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사실 소개시켜준 선배도 저랑 안 맞을 것 같아서 몇 번 거절을 했었대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예술적 계통의 특징을 갖는 사람들인데 뜬구름 잡는 스타일들만 만날 것 같아서 현실적인 사람을 만나봐라 하는 마음이었답니다. 결혼까지 갈지는 몰랐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2년 연애 기간이라는 게 길다면 길지만 사실 서로 사회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적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주중에 저녁 한 번 먹는 거. 그리고 서로 좋은 모습만 어필하는 기간이니 아마 눈살 찌푸리는 일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런 마인드인지 알게 된 것도 양가 인사드리고 나서부터였으니까요. 현실적인 스펙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데 스펙이란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냥 외국에서 학교 나오고 이름 알만한 회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저 개념은 정말 싫어해서 표현하기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금은 반반쯤. 물론 제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여성 현실상 앞으로 저분만큼 연봉을 받긴 힘들 거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제 스펙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명품으로 온몸 휘감지 않는 이상 먹고 사고 쓰는데 문제 없을 만큼은 됩니다. 남친 스펙을 기준으로 잡고 본다면 더 좋은 스펙을 가진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현실적이고 당당한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콩깍지라면 콩깍지죠. 소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신경은 안 쓰지만 한 댓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시라 저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십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시면 환경미화원분들 일하는 시간대랑 만나봐요. 그때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선물이란 게 누군가에게 안쓰러운 마음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즐거운 명절이 되고자 선물을 드리는 건데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십니다. 직접 사서 드릴 만큼의 그릇은 안 되는 집이니 집에 너무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들어오는 길이 차량 2대가 지나가면 빠듯한 골목이에요. 리어카라 표현했지만 리어카보다는 좀 작은 수레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조심조심 가는 상황이었고요. 저도 그 할머니께서 왜 잠깐 서 계시지 굳이 지나가려고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잘못했으면 사람이 치였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 글이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개인의 판단이지만 본인의 생각이 이러하니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야 라고 판단하는 버릇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가 있어서 굳이 해명 아닌 해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친구. 우선 그 친구는 저랑 좀 성향 자체가 반대인 친구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일 먼저 물어본 것도 있긴 합니다. 참고가 되긴 하겠지만 그 친구 이야기에 휘둘리진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희한하게 그 친구만 남친을 좋게 봤네요. 주변 친구들은 말을 너무 뻔질하게 잘해서 별로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내일이 저희 작은 오빠 생일이라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파혼 이야기는 그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친이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친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받고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서로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다른 만큼 앞으로 삶의 목표나 삶의 과정들도 엄청나게 다르겠다 싶어요. 그건 누군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파혼하려 합니다. 어쨌거나 어떤 결론이든 파혼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언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자분 진짜 인성이 개떡이네요. 아무리 능력이 좋으면 뭘 하나요? 인성이 저 따윈데요.
전 글쓰님 선택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 따위로 굴면 졸부소리밖에 못 들어요. 젊은 나이에도 저러면 얼마 안 있다 갑질 논란 같은 걸로 뉴스에 나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직업이 서비스업이란 이유로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두 번째 댓글. 도대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소리 지르면서 젊은이들한테 호통치고 임산부 막대하는 유별난 노인네들 어떤 시절을 보냈길래 저 따위로 늙었나 했더니 지금 이 남자처럼 행동하고 자라왔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데도 저 모양이면 나이 처먹고는 더 하겠네요. 님 제발 물러요. 번듯한 스펙이면 뭐합니까? 결혼해서 매일 보고 살맛대고 살려면 인성이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댓글. 환경미화원분들께 선물 나눠준 게 그 짓거리라니요.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생각은 못할 망정 그 짓거리. 정말 인성이 나쁘군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자격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